1937년 12월 15일 난징의 한 골목. 흐릿한 16mm 필름 속에서 일본 병사 한 명이 길바닥에 무릎 꿇은 민간인 가족을 향해 소총을 들어 올렸어요. 아이는 어머니 품에 파묻혀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손을 모아 비명 없이 머리를 조아렸죠. 병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아쇠를 당긴 후 카메라 렌즈에 틴 핏방울 자국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 장면은 80년 동안 누구도 찾지 않은 군사 아카이브 속에서만 존재했거든요. 2023년 9월 기타큐슈의 한 낡은 단칸집. 수사관이 침실 벽 속에 숨겨진 금고에서 꺼낸 건 1937년산 일본 육군 군화와 군복 주머니 사이에 접혀있던 가죽 일기장이에요. 표지엔 마에다라는 이름이 연필로 지워져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오늘도 시내에서 120명 이상 처리함. 아이들은 죽이기 어려웠다는 문장이 붉은 잉크로 칠해져 있었죠. 잉크는 녹슬었고 종이는 손때로 검게 변했어요. 누군가 이걸 86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국립문서연구소의 필적 전문가는 일기장의 자를 두 번째 획부터 확대 분석했어요. 당시 육군 참모본부에서만 사용하던 특수 필기 교육의 흔적이었거든요. 300건이 비교 끝에 이 글은 마에다 쇼조 장교의 필체와 98.7%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어요. 그는 1937년 12월 14일 난징성 북문에서 청소 작전을 지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전후 전범 명단에도 생존자 진술에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더라고요. 1937년 12월 13일 난징 점령 당일 일본 육군 병사 마에다 쇼조는 공식 보고서에서 전사로 기록됐어요. 하지만 그의 개인 일기 마지막 장엔 연필로 지워지다 못해 종이가 찢긴 문장이 있었죠. 나는 난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땅이 날 부르고 있다. 당시 군은 사상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게 했는데 누군가가 고의로 이 문장을 살렸다는 뜻이에요. 군화 자국 사이의 날짜는 1938년 2월로 적혀 있었고 그 시점엔 이미 일본군은 철수한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2023년 겨울 난징 전쟁 희생자 기념관 지하 보관소. 연구원 리오메이는 사본 일기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숨을 죽였어요. 복제본이라도 같은 붓터치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녀는 주위를 살핀 뒤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남자는 살아있다. 아직 이 도시 어딘가에 숨어있다. 그 말을 누가 들었는지. 바로 다음 날 그녀의 출입카드 기록이 모두 삭제됐고 사본은 보안 서버에서 사라졌어요. 다만 그녀의 책상 위에선 낡은 붓 끝이 하나 발견됐어요. 붉은 잉크 대신 흙으로 물든 것이었죠. 리오메이의 아버지 리제누이는 1937년 난징에서 마지막 목격된 생존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딸에게 스케치북을 남겼는데 그 안에는 똑같은 군복을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수십 번 반복돼 있었죠. 군모 테두리, 왼팔에 흉터, 그리고 왼손에 든 작은 가죽책. 리오메이는 일기장 사진 속 손끝에 새긴 상처와 그림의 배치가 일치한다는 걸 알아챘어요. 같은 각도, 같은 조명. 마치 누군가 80년 전의 장면을 정확히 재현한 것처럼요. 그 스케치 마지막 페이지 뒷면엔 내가 찾는 자는 너를 보고 있다는 문구가 중국어로 덧붙여져 있었고 이 채널 구독하면 이런 미스터리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려요. 2023년 11월 기타큐슈의 낡은 목조 주택에서 경찰이 벽을 철거하던 중 낡은 콘크리트 틈새에 밀봉된 금속 상자가 발견됐어요. 안에는 1937년 당시 난징 전역을 표시한 군용 지도와 200명이 넘는 이름이 수기로 적힌 목록이 들어있었죠. 이름 옆에는 각각 생년과 짧은 기호 대부분 난 12분. 강의야. 소실 같은 암호 같은 글자들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민간인 성씨였고 나머지는 일본군 군번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목록이 작성된 종이의 물성 분석 결과 1980년대 후반에 제작된 일본산 특수 복사용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국립아카이브의 전문가가 명단 속 37명의 이름을 일본 전범 재판 기록과 대조했어요.
그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난징 전투 중 전사 혹은 귀국 후 자결로 처리돼 있었죠. 그런데 도쿄의 한 은행 지점에서 1952년부터 1970년대까지 특정 인물들의 연금 수령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주소는 모두 후쿠오카와 기타큐슈 근처. 심지어 한 인물은 1978년 도쿄 올림픽 자원봉사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더라고요. 전사한 자가 40년 후에 봉사활동을 했다는 건 명단 자체가 은폐를 위한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뜻이에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온 디지털 오디오 파일은 1995년 녹음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80대 후반에 떨리는 목소리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침묵하려는 순간 배경에서 난징 지도와 흡사한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들려요. 진실은 영원히 묻혀야 한다.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견딜 수 없을 테니까라고 말한 뒤 정적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죠. 그런데 음성 분석 결과 이 목소리는 명단에 있는 23번 인물의 생존자와 유전자 음성 패턴이 92% 일치했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그는 2022년까지 기타큐슈의 한 요양원에 입소해 있었거든요. 2022년 11월 일본 도쿄의 한 아파트. 전직 정보요원 아오키 다카시는 다큐 제작진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731 부대가 해체된 후 비공식 청소부 조직이 계속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하던 그는 다음 날부터 모든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의 컴퓨터는 사라졌고 집안은 침대 시트만 덜렁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실종로 접수했지만 공식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지 않았더라고요. 아오키의 사무실에서 회수한 하드디스크는 수개월에 걸쳐 복구됐어요. 그 안에서 발견된 건 작전 K로 명명된 암호화 파일과 기타큐슈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지하 구조물의 설계도였죠. 평면도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표시되지 않았고 공기순환 통로조차 물리적 폐쇄 장치로 막혀 있었어요. 특히 설계도 가장자리에는 유니트 넘버 9 불라는 메모가 붉은 잉크로 덧붙여져 있었거든요. 그 글씨체는 1930년대 일본 육군 기밀 문서에서 흔히 보던 서체였어요. 2023년 초겨울 기타큐슈 시노노메 상기슬 수사관이 설계도의 좌표를 토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입구는 무너진 암석과 진흙으로 막혀 있었어요. 드론으로 내부를 촬영했더니 전체 복도가 물에 잠겨 있었죠. 수온은 영하 온도에도 얼지 않았고 수면 아래선 정체불명의 금속 음파가 감지됐어요. 멀리 산길 아래 지팡이를 짚은 한 노인이 캠핑카처럼 보이는 차량을 등지고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를 확대했지만 얼굴은 안개에 흐릿하게 가려졌더라고요.